서버는 어떤 컴퓨터냐?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예요. 그러면은 내 컴퓨터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했어요. 네이버나 다음에 접속을 했어. 그럼 다음 서버, 네이버 서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접속을 하는데 그럼 내 컴퓨터는 뭐라고 호칭을 하죠? 내가 만약에 클라이언트야 접속을 하면은 요거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요청하는 컴퓨터다 그 얘기예요. 서버는 뭐냐면은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게 되면 또는 회사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클라이언트를 뭡니까? 고객이라고 해요. 서버의 동적인 컴퓨터는 워크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영업용 컴퓨터다. 개인용 컴퓨터는 네트워크상에서 클라이언트도 사용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돼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PC입니다. 그 다음에 랩탑은 뭐냐면은 무릎 위에 놓고 사용하는 컴퓨터예요. 랩탑. 그 다음 노트북 있죠. 그 다음 팜톱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쓰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게 막 많이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해서 팜톱이나 랩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PDA가 있어요. PDA. 근데 PDA가 스마트폰 때문에 완전히 가버렸죠. 그럼 마이크로 컴퓨터 위에는 미니 컴퓨터가 있어. 좀 더 큰 거. 근데 서버보다 조금 더 커요. 이 미니 컴퓨터는 학교, 연구소, 중소기업 이런 데서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죠. 다 그 네트워크 되어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또 사내에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니 컴퓨터 위에는 메인 프레임이 있어요. 이 메인 프레임이 참 중요해요. 메인 하나입니다. 하나. 메인 중앙이에요. 메인 프레임은 우리가 우리말로 뭐 대형 컴퓨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은행이나 또는 병원, 정부기관에서 이제 사용한다. 그래서 메인 프레임은 또 어떻게 되었냐? 우리가 그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쉽게 보면은 메인 프레임 컴퓨터가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각 은행 지점에는 뭐가 있느냐?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메인 프레임에 이제 연결된 이렇게 수없이 많이 연결됐습니다. 이게 연결된 것이 결국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터미널이 연결되어 있어. 터미널이. 이 터미널은 뭐냐면은 터미널이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그다음 모니터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요것만 요 메인프레임 라인에 딱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은행 그 직원이 저 세 개만 가지고 고객을 다 보는 거예요. 딱딱딱 치면 다 메인프레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터미널 저거 하나를 가지고 전부 그 은행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또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갖다 쉽게 이해를 하면은 아, 지금 메인 프레임에 연결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메인 프레임 컴퓨터에다가 톡톡톡 아가씨가 입금 받아가 넣었단 말이에요. 다시 이 아가씨가 거기서 고객이 인정하지 않으면 돈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일반 가게 모양으로 그냥 이 데스크에서 컴퓨터가 있으면은 몽땅 받아가 아가씨가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기 계좌로 확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본으로 여기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열어가지고
넣고 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보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큰 컴퓨터가 슈퍼 컴퓨터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뭐 많으면 두서너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상청에 있고 또 저게 이제 요즘 뭐 우주 그러니까 거기에도 관련이 있겠죠. 이제 이런 게 슈퍼컴퓨터는 뭐 가격이 엄청 뭐 조 단위로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 규모에 의한 분류를 해보고요. 규모에 의해서 이렇게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개인용 컴퓨터에는, PC에는 중앙 처리 장치 CPU가 한 개 있어요. 근데 워크스테이션부터는 CPU가 2개, 4개, 8개 막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미니 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 이런 거는 컴퓨터가 캐비넷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크다니까요. 다음 3.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이제 범용은 우리 PC를 말하겠죠. PC니까요. 워크스테이션 이런 것도 뭐 범용에 속한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은 후에 이게 아날로그 컴퓨터나 또는 하이브리드 컴퓨터 이런 게 이제 그 전용 컴퓨터겠죠. 또는 슈퍼 컴퓨터, 메인프레임, 미니 컴퓨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전용, 그 다음에 정부 전용 뭐 이렇게 이제 전용. 이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요런 게 있다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제가 넣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나가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부팅입니다. 부팅 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조기억장치에서 운영체제를 주기억장치로 복사하는 과정이다 이랬습니다. 보조기억장치 배웠죠? 네? 주기억장치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그럼 어디로 가요? 보조기억장치가 뭐죠?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하면 어디에 저장돼요? 그 C 드라이브 맞아. C 드라이브가 뭐냐 이거지. 거기가 어디요? 이거잖아 이거. 하드디스크 또는 SSD요. 응? 거기에 지금 저장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탁 누르면은, 전원 버튼을 탁 누르면은 전원이 탁 켜지면서 제일 먼저 이 메모리가 CPU 명령을 탁 내려요. 메모리가 읽어드린다고. 이 메모리 이게 주기억장치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게 여기 롬 그렇다고? 주기억장치에서 제일 먼저 읽어드리는 게 뭐냐면 바이오스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바이오스를 우리가 뭐라고 해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죠. 그걸 갖다 우리가 기본 입출력 장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 입출력 장치가 작동을 한다고. 전원을 탁 넣으면은 바이오스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장치를 점검한다 이게 장치 점검. 제일 먼저 딱 화면에 좌측 화면에 딱 뜨는 게 그래픽하고 정보가 탁 출력이 돼요. 그렇죠? 작도 그 다음에 바이오스 버전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이런 정보가 나와요. 메인보드 정보. 근데 이걸 이제 다 점검을 합니다. CD룸도 나와요. 이게 지금 저기 하드디스크 하면 CD룸도 이게 나옵니다. 나오면 이렇게 쫙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에 윈도우로 넘긴다 그랬습니다. 윈도우로 넘긴데 윈도우로 넘어가는 게 여 속에 윈도우가 올라와가지고 램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탕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바로 바이오스가 요 과정을 겪는 걸 갖다가 뭐냐면은 포스터 뭐 저분 적으셨어요? 네. 응. 포스트. 포스터 한다. 네, 포스터. 이 과정을 포스터라고 해요. 그래야 포스터가 파워 셀프 테스터. 그래야 점검을 자기가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은 윈도우를 이상이 있으면 스톱이에요. 처음부터 만약에 메모리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메모리가 잘못 꽂혔다 또 오류가 났다 이러면은 빼 소리 내요. 그래서 메인보드 회사마다 각각 다른데 한 번 나면은 뭐 한 번 삑 소리가 나면은 정상 다 점검 끝났다. 삑 이러면은 뭐 메모리가 이상이 있다든가 그래픽카드가 잘못 꽂혔다든가 또는 그래픽카드 오류가 났다든가 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포스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넘어가면서 만약에 컴퓨터 안 켜진다. 그럼 윈도우가 이상인 거예요. 어제 노트북이 아래 위로 그 작업 표시줄로 못 오는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가 못 와. 그러니까 끌 수도 없고 켤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관계는 컴퓨터가 일단 켜졌단 말이에요. 네. 장치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윈도우 상에 뭐냐? 악성 코드가 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악성 코드를 딱 보니까 내가 점검을 보니까 알짜가 막 가득 있는 거예요. 응? 알짜 나오는 걸 다 설치가 돼 있어. 10개나 돼, 10개나. 그러니까 그걸 타고 뭐가 돌았냐? 악성 코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 악성 코드를 이제 또 잡는 프로그램으로 잡으니까 몇 개 나왔느냐? 한 개만 나와도 컴퓨터가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데 이건 18개야. 18개를 딱 잡고 나니까 이게 정상화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장치를요, 이 디스크하고 이 디스크 이름하고 SSD를 쓰잖아요. 근데 부팅이 빠르게 되다가 어느 날부터 뺑글 도는 게 돌다가 탁 멈춰가 가만히 있던가 그렇다면은 그 다음은 안 넘어가고 한참 있어야 맞아. 다시 이제 나오는 거. 예.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섹터에 문제가 생겼던가 하드디스크가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겼던가 그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빨리 그거는 하드디스크를 점검해 봐야 돼. 아, 내가 어제까지도 잘 썼는데 부팅이 문제가 느려. 한 2, 3분 이상 더 기다려야 바탕화면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전날은 금방 탁 됐는데 그거는 90% 이상 이놈을 팍 빼버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된다고. 근데 여기 지금 컴퓨터에 그런 걸 아주 많이 봐. 디스크를 2개를 사용할 경우에 C 드라이브 하나 쓰고 뭐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를 하나 쓸 경우에 이제 E 드라이브가 문제가 있다. C는 이상이 없는데 근데 그랬을 때에 느리다 그 얘기예요. 느리면은 부팅하는 과정에서 느리다 그러면은 빨리 교체를 하든가 고치든가 그렇게. 디스크도 뭐냐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이냐 하드웨어적이냐 이제 그걸 따지는데 소프트웨어적은 뭐요? 이 속에는 자 메인보드에 정보가 들어있는 거는 메인보드 정보를 안고 있는 게 바이오스란 말이야. 이거는 이 속에는 똑같이 롬이 하나 들어있어. 이 속에 롬이 들어있으면서 이 디스크의 정보를 담고 있어. 담고 있는데 그 정보가 날아가지 않아. 전원이 나와도 안 날아가잖아.
담고 있는데 그 롬의 저장된 바이오스 대신에 펌웨어라고 해요. 펌웨어가 모든 이 장치에 이 그래픽 카드에도 있고 USB 메모리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야 뭐냐면 연결시키면 윈도우가 그 뭐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바이오스가 뭐다 알아차리는 거, 그게 그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메인보드는 바이오스라고 그러고 나머지 장치에 들어있는 거는 펌웨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펌웨어가 굉장히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펌웨어냐 바이오스냐 같은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했잖아요. 이 메인보드는 바이오스고 다른 장치는 뭐 그래픽 카드다, CD룸이다, 또는 하드디스크다, SSD다, USB다 이런 건 다 펌웨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드웨어죠. 어렵니다. 소프트웨어. 그렇잖아요.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이거는 뭡니까? 하드웨어는 기계입니다, 기계. 결국은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사용을 하면서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럼 교체를 해야 돼. 그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소프트웨어적으로 오류가 생긴 그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은 메인보드, 이 메인보드에 지금 여기에 바이오스 펌웨어가 들었단 말이에요. 바이오스 들었는데 이게 처음 버전이 들어가면은 보통 어떤 회사는 F1 이렇게 F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있고 어떤 회사는 R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가지고 뭐냐면 어떤 보면은 뭐 12버전 막 이렇게 가 있어. 버전 12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를 처음 사와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 나와가지고 뭘 장착을 해보니까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면은 저 바이오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메인보드 제조사에 들어가면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올라져 있어. 그럼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 속을 바꿔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내가 받아가지고 요즘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USB에다 담아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저 바이오스가 들 때 그죠?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또 각각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딜레이트 키를 누르면은 바이오스 셋업 화면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저 플래시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다 바이오스 속에 들어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그 회사 걸 받아가지고 우리 컴퓨터 USB 딱 꽂아가지고 바이오스 들어가가지고 그 유틸리티를 눌러서 들어가면은 금방 인식해버려. 그러면서 경고가 뭐가 나오냐. 전원을 끄면은 안 됩니다 하는 게 빨간 글자 딱 나와요. 전원 끄면은 메인보드 망가져 버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스를 컴퓨터가 이상 있는 거 모를 경우에는 내가 금방 용산에서 새 걸 사와 내가 조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 몰라. 할 수 없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가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가 딱 하니까 작동 잘 된단 말이야. 그럼 그 메인보드 파는 그 지사에다 전화를 가지고 너희들 막 그 버전 바꿔야 돼. 그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몰라. 조립해가지고 안 해봤기 때문에 또 CPU마다 또 그래픽 카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팅이 그 과정을 거쳐서 오류를 찾아내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딱 켜보면은 이거는
기계가 이상이 있다. 아, 이건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윈도우만, 윈도우만, 새로 갈만 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펌웨어는 속에 펌웨어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하드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게 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웹 브라우저라고 그래요. 그럼 웹 브라우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웹 브라우저는 웹 페이지를 볼 수 있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웹 페이지가 뭘로 작성되느냐? 여러 가지 언어로 작성돼. 이제 그게 이제 HTML이나 XML 이런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요즘 뒤로 놓으면 뭐 자바니, 애플리신이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바로 HTML로 만들어졌는데 HTML은 태그 줄여가지고 태그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웹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또 그 웹 브라우저를 타고 이제 해킹이나 또는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먼 정말 박물관으로 가버렸어요. 그거 쓰면은 랜섬웨어 들어와요. 랜섬웨어는 뭔지 아세요? 바이러스인데 랜섬웨어 무슨 바이러스냐 이거지. 랜섬웨어는 뭐냐면은 자기 컴퓨터에 뿌리는데 지금 윈도우 10에 지금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윈도우 7에는 100% 들어와. 랜섬웨어를 먹은 거는 거의 다가 윈도우 7이에요. 자기가 생산한 데이터, 파일, 확장자를 다 변형시켜버려요. 그리고는 경고문을 빨갛게 딱 표시를 하면서 어디로 며칠까지 돈을 얼마를 입금시켜라. 오, 그거요? 그거요. 안 시키면은 어머머. 다 날라간다. 근데 돈을 입금시키도 헛 일이에요. 장가사나 또 생기는 거예요. 랜섬웨어를 치료해 줍니다. 데이터를 살려줍니다. 하는 광고도 엄청 많이 듣고 다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릴 수 있어. 그러면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또 돼버려. 없어지. 랜섬에 걸렸다 그러면은 무조건 디스크를 바꿔야 돼. 지금 우리가 이제 복구 프로그램도 다 있거든요. 있는데 아니요. 무조건 디스크를 바꿔야 돼. 이 액티브 X라는 걸 설치한다고. 이게 액티브 X가 보안 프로그램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더 있어요. 기능 프로그램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액티브. 그러면 은행이나 정부기관이나 어느 회사나 들어가면은 뭘 발급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저런 거 뭐 설치하라고. 설치하러 나와요. 그럼 설치를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설치했던 게 뭐냐? 익스플로러였어. 근데 엣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가장 뭐랄까 좋은 게 윈도우에 딸린 거겠죠. 그렇죠? 윈도우 OS에 딸린 엣지가 1번이고 엣지가 1번이고. 2번이 뭐냐? 지금 스마트폰에 쓰는 크롬이에요. 크롬.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버전이 뭐냐면 크롬이에요. 이걸 윈도우에 맞도록 해가지고 구글이 또 내놨다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파이어폭스예요. 파이어폭스. 근데 그런 걸 아시면은 이제 웹 브라우저가 뭐다. 이제 이제는 요 말 하나 브라우저 이 말 하나 가지고 이제 지금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엣지는 읽어주는 기능이 아주 좋아요. 그냥 줄줄 읽어줘. 뉴스 내가 눈 아프게 딱 일일이 볼 필요 없어. 그냥 착 위에 읽어주는 거 툭 누르면 잘 읽어줘. 소프트 프로그램은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윈도우 속에도 있어.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카페에 사진 올리는 거는 그걸로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 브라우저 놓고 이제 엣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재생해주고, 온갖 거 다 해요. 온갖 거. PDF도 보여주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쿠키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터넷 접속을 하면은 무조건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려면 쿠키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려면 또 한참 걸리겠어. 우리가 PC에서 접속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에 접속했어. 다음에 접속을 하면 다음 소개는 다음 서버에 접속했어. 서버에 접속했는데 서버 속에 가치가 뭐가 있느냐면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게이트웨이가 있고 게이트웨이 거치기 전에 뭐가 있는 DNS가 있어요. 요걸 다 거쳐서 이 컴퓨터를 다 거쳐서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요 DNS입니다. 배운 거 같은데. 네? 배운 거 같은데 DNS 잊어버렸다. 근데 좀 배웠는데. 조금 아니 이게 앞으로 가면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네. 왜 DNS 컴퓨터가 있느냐? 내가 만약에 홈페이지를 내가 샀어. 그럼 내 홈페이지를 샀으면은 나한테 뭐가 있느냐면 IP를 사는 거예요. 응? IP를. IP가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 프로토콜. KR NIC라는 거죠. NIC. 우리 KR NIC에서 이걸 IP를 팔아요. 사용료를 받는다고, 사용료를. 1년에 5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미국에 뭐가 있느냐, NIC가 있어. 미국 본사 보내는 거예요. 이거 인터넷 IP의 주인이 누구냐, 미국이에요. 이걸 전 세계 나라마다 다 받는 거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IP는 어떻게 생기느냐? IP는 0에서 255까지 점으로 구분하여 부여되어 있어. 뭐냐면은 255점, 230점, 22.01 이런 식으로 4단계로 4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인터넷을 연결시켜주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네이버.com 다음.net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net은 이게 이제 다음 거다 그러면은 요걸 이게 사람이 숫자를 잘 못 외워. 그래서 NIC에서 뭘로 결정했느냐? 앞에 이제 다음 그렇죠? 다음 점 넷 이것으로 이제 똑같은 걸 했다 여기 이렇게 이걸로 이제 통용이 되도록했다. 사람과 사람끼리 통용되고 요걸 갖다가 이제 요걸 갖다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도메인이라 그래요. 도메인 네임이라고 한다고. 이 도메인 네임, 예? 도메인 네임을 자, 요 속에 바로 DNS가 도메인 네임 서비스입니다. 또는 서버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도메인 네임으로 내가 접속을 해. 예? 다음 이렇게 접속을 해. 그러면 이 숫자를 바꿔주는 컴퓨터가 이놈이라고 하냐. 저걸 이름이 없으면 접속이 안 돼버려.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딱 접속이 되지만은 바로 DNS가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 그래서 DNS는 뭐냐?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컴퓨터다.